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맨투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신형 니로의 출시 현장을 좀 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인기 있는 색상들,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그린 컬러까지 이 세 대의 차량을 좀 전시를 해놨고, 첫 번째는 디자인, 여기는 콜라보레이션, 뒤쪽에는 이제 연비 관련된 차량의 성품성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전시를 좀 해놨어요. 니로 오너로서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가장 좀 저는 눈길 끌었던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 저 니로 타는 동안 한 번도 느낄 수 없는 이런 편안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성 개선을 한 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한번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는 시승을 좀 해볼 텐데, 기존 니로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승 차량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니로 하이브리드 오너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못생겼다. 니로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이브리드 그렇고 EV도 그렇고 디자인이 과거에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의 선택을 못 받는 이유가 있지만, 타는 사람들은 좋다라는 거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체인지가 되고 나니까 디자인 너무 이뻐져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요. 이거 프론트 디자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램프 자체가 최근에 스포티지 때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그 부분을 잘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심장 박동수를 보여주는 이 DRL 램프 자체도 그렇고, 이 램프 자체가 네모나게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트림인데, 트림 자체가 최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옵션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땄어요. 이 부분도 본네트 위쪽으로 이렇게 따는 부분도 디자인을 좀 신경 써서 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컬러 자체는 이건 블랙이고, 요 그린 컬러가 사실 인기가 많죠. 그린 컬러를 통해서 뒷부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뒷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꺾인 헤드램프 사이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공력 성능을 위해서 이 부분이 파져 있어요. 니로 자체가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이뻐지는 것 외에도 실용적으로도 디자인이 이뻐졌기 때문에 이 차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안 보여드릴 수 없죠. 니로 기존 오너분들 배 아픈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돈 주고도 살 수 없었던 바로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렇게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이거 니로 기존 오너들은 가질 수 없는 옵션 중에 하나였어요. 니로가 이번에 바뀌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길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65mm 정도 길어졌고, 트렁크 공간도 15리터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의 효율성은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트렁크 중에 좀 한 가지 포인트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좀 깊게 안쪽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해서 더 깊게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평탄화를 위해서 그냥 기존에 쓰시는 분들은 위쪽에 놓고 쓰실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실용성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는 부분 칭찬을 하고 싶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리클라이닝 기능이 좀 있다 보니까 시트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른데, 한번 접어 볼게요. 우와, 이렇게. 근데
끝쪽이 약간 평탄하게 되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트렁크 자체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딱 보기에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 자체도 넓어졌다. 니로 오너가 배 아픈 부분이 일단 디자인과 트렁크에서 일단 나오네요. 그러면 실내 디자인을 한번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들어왔어요. 기존의 니로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다라고 느낀 게, 사실 저희가 기아차를 굉장히 많이 타봤거든요. 기아차가 갖고 있었던 최상위 옵션들을 니로에서도 누릴 수 있게끔 다 바뀌었어요. 첫 번째 바뀐 게 다이얼 타입이에요. 이 다이얼 타입은 EV6에서도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이런 상위 차량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레이드를 최상위 시그니처를 고르셔야 이 옵션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뭐 트렌디라든지 그냥 프레스티지 정도면 그냥 기존의 니로의 부츠 타입의 그냥 기어 레버 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하나 공조 자체하고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부분이 K8에서 들어갔던 이 듀얼 타입의 터치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이죠. 10.25인치가 양쪽 다 두 개가 들어갔고, 이거 살짝 연결되는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상위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12인치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연결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은데, 아무래도 베젤이 좀 넓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잘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나 전체적인 것들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좀 봤는데 낮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서 좀 별로 신경이 아직 쓰이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센터 콘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톡톡 나오는데 이런 마무리 품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키 디자인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버튼형 시동이랑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원격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최상위 옵션으로 집어넣으시면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기아 커넥트도 여기 있고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넓어졌다고 하는데 뒷자리 한번 가보실까요? 자, 뒷자리 타봅니다. 뒷자리는 당연하게도 여기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 220V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 사양으로 되어 있게끔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충전 단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기존 니로에 비해서 공간감이 조금 넓어요. 왜냐하면 시트 디자인이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고, 무릎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아까 운전하는 좌석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풍구도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좋고, 시트의 착자감도 나쁘지 않아요.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 니로 오너가 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리클라이닝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차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갈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다는 거. 당연히 여기에 있는 센터 콘솔에는 이렇게 컵홀더까지 있고, 전체적으로 뒷자리가 2cm 정도 길어졌다라고 하는데 뭐 공간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둬서 작지만 옹골차게 공간을 잘 썼다. 그러니까 니로가 조금 더 실용적으로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내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부분 얘기하고 싶은데, 앞시트도 그렇고 뒷시트도 그렇고 친환경 소재를 썼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무리 품질에서 이렇게 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소재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비밀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이게 폐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니로 자체가 친환경이거든요. 뭐 EV라든지 PHEV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쓸 수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내연기관이 아예 없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니로가 기아에서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페인트 자체도 친환경 페인트여서 세 가지 유해 물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공기 자체도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신차 증후군이 없을 정도로 차가 아주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실내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엔진룸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자, 그렇다면 니로 기존 오너, 제가 5년 동안이나 탔던 니로에 비해서 한 가지 배 안 아픈 부분이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개선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마력이나 이런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주 큰 개선은 아니고요. 스마트 스트림으로 엔진이 바뀌긴 했지만 마력수도 한 뭐 140마력 정도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좋아졌다라고 하면 이 가스업 리프트가 들어간 이 본네트는 좀 탐나긴 하네요. 이게 낑낑 열었던 거에 비하면 뭐 엔진룸 열 일이 사실 요새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 자체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옵션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엔진이나 파워트레인 그렇게 뭐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연비예요. 저희가 처음 강조받았던 부분이 바로 연비였거든요.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이는 SUV는 현재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실제적으로 니로 하이브리드 오너 뭐 기존에서 뭐 타보면 19km 내외를 보여줘요. 그렇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제 연비에 공인 연비가 적혀 있는 건 18.8km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휠 타이어예요. 제가 이번에 이 시승차를 받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기존에는 미쉐린을 탑재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어 브랜드가 컨티넨탈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가 살짝 떨어진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아요. 인치수도 뭐 18인치 정도 되는데 연비가 휠 타이어에 따라서 연비가 많이 달라지니까 연비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 휠 타이어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디자인에서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니로가 사실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이 공기역학적인 성능 외에도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됐어요. 시그니처 옵션만 고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20만 원을 주면 이 부분의 컬러를 좀 바꿀 수 있죠. 개인적으로 뭐 블랙 컬러 두 종하고 뭐 그레이 컬러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바꾸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시그니처 트림만 이걸 바꿀 수 있으니까 트림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바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제로 나중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랩핑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DIY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승차는 좀 아쉽게도 컬러와 차체가 이게 다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없는데 다음에 시승차를 받으면 한번 다른 컬러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서 휠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인 주행 감성은 기존 하이브리드 탔던 부분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 소음 부분은 확실히 좋아졌다. 이중 접합 유리를 쓴 거는 진짜 잘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이쪽에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세팅은 되게 좋아요. 모드 자체는 에코하고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 모드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연비에 특화되면서 이게 에코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끔 이 차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스쿨존에 들어가거나 뭐 전체적으로 저속으로 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EV를 굉장히 극대화해서 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겼다라는 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브랜드로서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다.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최대한 탑재했다. 이런 부분들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IT적 접목을 통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니로를 구매했었을 때는 3,000 언더에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이 아니고 수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시트도 수동이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도만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사실 때 뭐 지금 시그니처 옵션 트림을 넣어야 많은 것들을 누릴 수는 있어요. 옵션적으로 봤었을 때나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나 전체적으로 시그니처 트림을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그니처 트림을 고르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고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가성비가 가장 좋게 하려면 중간 트림을 사시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랑 뭐 스타일 정도
넣으시면은 좀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니로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가격이 221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 자체가 200만 원이나 올랐던 포인트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저는 사실 가격은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반도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게 모두 다 올랐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을 조금 더 착하게 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로가 많은 것이 착해졌지만 가격이 착해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연비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18.8km 정도의 연비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만족하실 수 있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연비가 아주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주행을 점차 하면서 길들이가 끝나고 지금 새 차기 때문에 사실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행감을 높여가면 연비는 보증합니다. 제가 기존에 탔던 차도 5년이 됐는데도 지금 적당히 타면 기본 19km는 나와요. 그 차는 사실 타이어도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19km가 나오는 거 보면, 이번에 개선된 엔진이라든지 IT를 접목한 그런 드라이빙 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개선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차의 엔진 뭐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20km 이상씩은 연비가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오너분들 차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승차를 조만간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시승기 외에도 니로 하이브리드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 차도 가지고 와볼게요. 이상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습니다.